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가 앞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스케줄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방금 이제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과 같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죠. 애플의 시가총액 그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외에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제 목요일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소포치가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확인했지만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애틀랜타 연에서 발표한 GDP 나우 같은 경우가 2.9%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지금 3분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경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항상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는 헤드라인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즉 코어 물가가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서는 특히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하나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이고, 헤드라인보다는 이 코어 쪽의 물가 움직임이 좀 더 스티키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그래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가능할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어제도 그렇고요.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는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이었나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연준을 출입하는 기자가 있어요. 닉 티라미오스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티미라오스. 닉 티미라오스.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기자가 있는데 지난 그 7월 FOMC 회의 때도 이 기자가 연준이 75bp 인상할 수 있을 거야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미리 흘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12월 달에 연준이 75bp가 아니라 50bp로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에 발맞춰서 연준 내 주요 인사들 중에 뭐 일부 한두 명 정도의 연준 인사들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근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영국 쪽에서 좀 들려온 정치적 안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달러라든지 또는 미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투자자들, 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최근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위기도 이제 12월은 저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걱정했던 게 12월까지 75bp 인상이면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니까 이게 그쵸. 진짜 가능하냐라는 거였었는데 이 분위기는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네. 일단은 경제 성장률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 지표도 쉽게 꺾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좀 되게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좀 실적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해도 되겠네 라는 이런 배경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흐름을 좀 보고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연준이 좀 더 뭐 물론 금리 인상 폭이 75bp가 되느냐 또는 50bp가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좀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연준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금리 레벨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도 그에 맞춰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4.3%까지 갔다가 지금 4.1%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만약 시장이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금리 레벨 5% 수준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더 올라가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은 이제 어쨌든 터미널 레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연준이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가 4.6%로 연준이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국채 금리가 뭐 4% 초반까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길게 보면.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12월에 지금 시장의 기대가 갑자기 이제 50bp 인상 쪽으로 좀 이제 반반인 네네.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금리 레벨이 당장에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해서 연준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 쪽으로 당장 선회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가장 시장의 좀 지배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엊그저께 I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연준이 갑작스럽게 방향 선회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고통만 시장에 남길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11월 그 FOMC 지나고 더 중요한 게 이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CPI겠죠. 왜냐하면 12월 FOMC까지 볼 수 있는 물가 지표가 그 11월 초에 발표되는 CPI니까요. 그것이 훨씬 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11월이 되게 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떨까? 다른 해에는 소비 시즌이 시장에도 좋았는데 과연 이번에도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일단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올해는 약간 그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준의 이러한 긴축에 대한 기조가 약간 좀 시기상조였던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체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일부 서베이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을 좀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소비에 대한 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또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다수의, 그러니까 뭐 고소득층이든 뭐 저소득층이든 간에 대다수가 전반적으로는 이 소비 규모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한 서베이 결과가 좀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한 가지 좀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항만이라든지 또는 도로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체되어 있다라고 맞아요.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운임 비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서부 항만, 그러니까 LA항이라든지 롱비치항으로 들어가는 뭐 아시아 쪽에서 가는 건지 이런 서부 항만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한 4%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하반기 들어서 보면은 8월까지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일단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도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말 정도에 미국 서부항만 쪽에 계속 선적이나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선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네네.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한가합니다. 아. 네,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기업들이 쌓아놓은 재고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소매업체들의 네네. 실적이 11월 중순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재고를 떨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할인을 했고 이게 실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요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